미국과 북한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확정지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낸 김 부위원장은 잠시 뒤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 등 주요 일정에 들어갑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공항에 나와 맞았고 시내 호텔로 들어가기까지 의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오전 북미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김 부위원장 미국 도착부터 밀착 취재를 해온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기 특파원, 김 부위원장이 현재 있는 곳이 워싱턴 DC 중심가의 호텔이죠? 네, 백악관에서 차량으로 약 7, 8분 거리로는 1.6km가 떨어진 듀퐁서클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8층 건물의 4성급 호텔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몇몇 호텔보다는 다소 급이 떨어지는 곳이라 의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지금 묵고 있는 8층까지 JTBC 취재진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호텔은 그다지 보안은 철저하지 않지만 김 부위원장이 묵고 있는 8층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일방층의 방을 잡고 접근해보니 8층 복도 오른쪽 절반을 경호원들이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현장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And you're all on the sixth floor? Yeah. Yes? Okay. Don't come back up here. Okay. You'll be kicked out of the hotel. Go. 경비가 상당히 삼엄한 모습이군요. 자, 이제 잠시 뒤에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대로라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게 되겠군요. 네, 앞으로 3시간 있다가 숙소인 듀퐁서클 호텔 혹은 국무부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로 가기 위해서는 호텔을 나와 남쪽으로 약 2.5km, 차량으로는 10분가량 이동하게 됩니다. 이 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그리고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되겠죠?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악관에 동행할 것으로 보이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은 어젯밤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JTBC 취재진과 마주쳤는데요. 회담 전망, 친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 이야기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면 벌써 7번째 친서입니다. 자, 내용은 어떨까요?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다르겠습니까? 현재로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그리고 큰 틀에서의 회담 의제도 친서에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이제 언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곧 발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친서의 내용에 달려 있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명쾌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경우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앞이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라 다소 시간을 두고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한편 개최지로는 그동안 거론되던 베트남 하노이, 다낭 외에 최대 경제도시인 호치민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상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영기 특파원이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워싱턴에 도착하면서부터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를 따돌리기 위해 공항 특별 통로를 이용하고 또 호텔 정문을 피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마다 숨바꼭질 같은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의 VIP 전용 주차장입니다. 미국 경호팀에 둘러싸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걸어갑니다. VIP 통로로 이동해 입국 수속까지 마친 겁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들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비행기 도착 1시간쯤 뒤입니다. 지난해 5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처럼 대형 SUV 차량이 움직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을 놓친 언론 매체들은 호텔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근처의 듀폰서클 호텔에 취재진 수십 명이 진을 쳤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꽤 오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김 부위원장이 쪽문 같은 옆문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NN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호텔로 들어가는 김 부위원장을 포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김 부위원장이 들어간 1층 연문을 한동안 막았습니다. 호텔에선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김 부위원장 일행을 맞아 환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베이징 서우드 공항을 출발할 땐 김 부위원장 일행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에 항의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이 함께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협상에 자주 등장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아닌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 업무를 맡고 있는 통일전선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정상회담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제외하곤 모두 배석했습니다.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큼지막한 친서를 전달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은 김 부위원장의 최측근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고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상 때도 함께했습니다.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은 실무 담당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직전까지 성김 미국 대사와 합의문을 조율하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돕던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부상은 이번 워싱턴행엔 빠졌습니다. 대신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따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되면 비핵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제는 최선희 비건 라인에서 조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번에 북미 간에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제 결국 핵심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내놓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폐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에는 평양 정상회담 때도 공동선언문에 이미 명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ICBM의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카드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ICBM 폐기, 이거는 그러니까 미사일을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스몰들이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ICBM 폐기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ICBM 카드가 논의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 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궁극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예. 하지만 ICBM 폐기는 핵무기 운반 수단을 폐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미사일 폐기가 아니라 핵 폐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애초에 미국의 대한 공격용이자 대미 협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특히 또 미국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상응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카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UN 차원의 제재는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되 미국의 일부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카드도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번 합의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겠죠.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어떤 점에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사진에도 포착이 됐지만 이번에는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서 워싱턴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에는 뉴욕을 들러서 회담을 한 후에 차편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박 3일 일정인데 워싱턴 듀퐁 서클에서 묵는 걸로 알려졌고요. 4성급 호텔은 이 호텔은 백악관에서 채 2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